자, 그 다음 내용이 회전체의 부피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음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다룰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 내용 속도와 거리입니다. 자, 속도와 거리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직선상의 운동이냐 아니면 평면상의 운동이냐. 자, 직선상의 운동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게요.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t라는 값이 변하면 시간의 흐름 t에 따라서 그때 위치 x축 즉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점이 있다고 하면 x축 위에 점이 ft라고 표현되었다. 너를 위치라고 우리가 부르자. 그럼 속도라는 건 무엇이냐? 위치의 변화율이었습니다. 위치의 변화율.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그래서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서 x를 미분한 것을 우리가 벨로시타 v라고 합시다. 당연히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겠고, 그리하여 우리가 f't를 속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속도는 방향과 크기가 존재하는 벡터 값으로서, 벡터가 뭔지 몰라도 됩니다. 물리 안 하시는 분들 모를 수 있어요. 자, 몰라도 돼. 그냥 크기와 방향이 둘 다 존재하는 어떤 값이다 정도만 기억하죠. 기하하는 애들은 벡터라는 단어가 그냥 그런 뜻으로 쓰이는구나. 벡터라는 거는 옵니다. 자,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그런 값이다. 알겠지? 자, 그래서 벡터라는 값이고, 근데 속도는 벡터예요. 방향이 있단 말이야. 플러스면 오른쪽 방향, 마이너스면 왼쪽 방향 간다 이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구해야 돼? 속도에서 크기만을 얘기해주는 속력. 속력이라는 건 속도의 크기고, 우리가 어떤 실수의 크기를 뭐라 불러? 절대값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절대값 v, 절대값 f't를 우리가 속력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하죠?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미분 때 했던 거니까. 우리는 여기 적분 때 활용할 거니까 이거 뭐야? 좀 이따 적분해 봐야 되겠지? 위치와 변화량 때문에 하는 거죠. 가속도는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입니다.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따라서 위치 입장에서는 두 번 미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f 더블 프라임 t로 표현합니다. 가속도의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속도라는 벡터 값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절대값 a라 부르고 절대값 f 더블 프라임 t라 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야 돼요. 미분을 이미 했으니까.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 식이 주어져 있고,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그럼 반대로 가속도 적분하면 속도, 속도 적분하면 위치. 알겠지? 자, 문제에서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봤다. No. 보통 지금은 적분 문제이기 때문에 뭐가 속도가 주어져요. 자, 속도 v가 ft로 주어질 때 ft는 누군지는 포인트에 따라 다르겠지. 자, 어쨌든 속도가 주어지면 x라는 위치는 ft를 적분한 것입니다. t에 대하여. 라지 ft에다가 적분 상수가 생기게 되는데 이 적분 상수가 초기 값이라고 하는 초기 위치예요. 처음 위치다 이 말이에요. 원점에서 출발했다든지 1,0에서 출발했다. x는 1에서 출발했다, 3에서 출발했다 이런 초기 위치가 있을 거겠죠. 그 값들 체크해 주셔야 된다. 따라서 t는 a에서 t는 b까지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부르는 변위라고 부르는 위치의 변화량은 a부터 b까지 속도 v를 적분한 것임으로써 ft를 적분한 거예요.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뺀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부정적분이라고 정적분 하면은 뭐가 나와?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 이거지. 야, 빛이 너무 밝으니까 글자가 흐릿해져 보이네. 잘 보이려나? 여기 너무 밝네. 괜찮은지 잘 모르겠어. 그 밝기 좀 낮출 수 있잖아요. 이 칠판이 밝아져서 그런 건데. 요 카메라 톡 건드리면
오늘 한다. 빛나타한다. 너무 근데 줄이면 안 보이지 않을까? 너무 밝으니까 안 보여. 살짝만 낮추면 더 잘 보일라나. 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게 또 되게 단점인 게 카메라가 너무 자동으로 밝기를 막 조절해서 내가 가까이 갈 때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나 밝기가 좀 달라. 이게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이라이트 T는 A에서부터 T는 D까지. 실제 이동 거리를 물어보더라 이거지. 저는 변위 위치의 변화를 구할 때 적분해서 구하기보다는 그냥 부정적분해서 애초에 먼저 구해 놓는 편이에요. 그건 제 취향입니다. 그냥 저는 위치 아예 구해놓고 거기다 2 넣고 3 넣고 빼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내 취향. 자, 근데 실제 이동 거리는 방법이 없죠. 실제 이동 거리는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V를 적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너는 부호를 나눠가지고 V가 양수였을 때 음수였을 때 나눠서 천천히 적분해줘야 되겠다는 거지. 좀 귀찮지만 해야 되겠죠. 자, 수투와 똑같은 내용이야.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 배운 겁니다. 뭐가 달라? 함수가 조금 더 어려워져 있다. 됐지? 그래서 그것만 맛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6번. 이 문제가 사실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t가 음수인 걸 그냥 공공연하게 쓰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과정상 t가 음수인 걸 보통 다루지 않습니다. 시간 앞으로 흘러가는 것이지.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도형이 있는데 내가 딱 어떤 순간부터 관찰을 시작했어. 그 순간에 이미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순간 딱 관찰을 했을 때 그때를 0초부터 뭐 몇 초 동안 관찰을 했어. 그래서 그때 운동의 변화를 살펴보니까 어떤 함수가 생겼고, 그래서 내가 3초 전에는 어떤 식으로 움직였을 거다, 어디에 위치했을 거다 예상할 수는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자니까 t가 음수인 것도 물론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교과서나 교육과정에서 t가 음수인 걸 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제 6번 문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음수인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이제 7번. 이제 6번 맞네요. 자, 속도 v가 주어져 있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1에 2의 마이너스 t제곱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속도 v가 최소가 되는 시각 v가 최소? 자, 1번을 풀기 위해서 가속도를 구할 필요가 있죠. 왜? 속도를 미분한 거니까. 속도라는 함수의 최소값을 알고 싶었으니까 너의 극소값을 찾기 위해서는 미분에서 도함수부터 찾아왔었어요. 그죠? 가속도를 찾습니다. 2t 2의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t에다가 t 제곱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t 제곱이죠. 앞에 거 미분하면 2t 뒤에 거 미분하면서 마이너스가 내려왔습니다. 1의 마이너스 제곱 묶으면 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입니다. 따라서 네가 0이 되는 값이라 두 개 있겠죠. 따라서 근의 공식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일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일 때가 있는데요. 잠깐만. 분모가 마이너스 1이죠. 이건 나의 실수. 시험장에서 마이너스네. 플러스 1에서 루트 2 더한 거랑 1 뺀 거죠. 그냥 최소가 되는 시각이기 때문에 사실상 극소여야 하겠고 극소는 언제 생겨? t가 1 마이너스 루트 2 사실 약간 과거일 때 생긴다 맞죠? 마이너스 0.4초 전으로 돌아가면 최소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냥 그렇게 그냥 받아들입시다 알겠죠? 실제로는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2번 전피의 위치를 구해야 되니까 너 뭐야 적분해야겠네. 나는 부정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부정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저는 그게 편해요. 정적분하는 것보다. 자, t제곱 마이너스 1을 그거 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2의 마이너스 t제곱을 본다면
너는 2t, 너는 2, 너는 0. 2의 마이너스 t제곱에 마이너스, 다시 2의 마이너스 t제곱, 다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둘이 곱해서 이제부터 뭐 할 거야? 뺄 거야. 얘는 더하고 빼고 더하고죠. 더할 거니까 2의 마이너스 t제곱 묶어놓으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 둘이 곱해서 뺄 거야. 마이너스 2t. 둘이 곱해서 더할 거야. 마이너스 2. 더하기 c입니다. c는 어떻게 정해요, 선생님? c는 어떻게 정하냐고? c는 적분 상수는 어떻게 정한다? 초기값. 초기값으로 정한다. 자, 문제 제일 처음에 t는 0일 때 전피는 원점이 있다고 했어요. 0,0점. 자, 여기서 조심해라. 0 넣으면 1이다. 1이다. 마이너스 1 더하기 c니까 c가 1이어야 했다는 점이죠. 됐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이 뭔지는 알았다. x는 2의 마이너스 t제곱에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괄호 닫고 더하기 c가 1이었다는 거죠. 자, 언제 마이너스 1초일 때 위치를 구해봐라. xt 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어머나 C형이네. 곱하기 0 더하기 1이라서 최종적으로는 1이라는 위치에 존재하다. 1초 전에는 1에 있었다 이거죠. 3번 이거 적분해야 한다고? 돌았네 진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뭐해라? 전피가 움직인 거리. 여기서는 가장 큰 문제가 너의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니까 절대값 t제곱 마이너스 1을 2의 마이너스 t제곱을 적분해야 한다는 점. 내가 이미 부분 적분을 해놓긴 했지만 결과는 알고 있잖아. 이미 부정 적분 해놨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근데 양수분수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점이야. 스톱 매너. 우린 초졌어요. 자, 그래서 너무 어렵다. 자, 근데 얘는 항상 양수고 네가 양수냐 함수냐니까 마이너스 1과 1 기준으로 얘가 함수인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t제곱 마이너스 1에 2의 마이너스 t제곱 적분 때린 거에다가 맞나? 그 음수 생겼을 거야. 몇 배? 두 번 더 하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뭐 한 거? 마이너스 붙인 거. 자, 아니면 내가 접근하기 편하게 그냥 너를 그대로 쓰겠다 하면 이걸 두 번 빼면 됩니다. 두 번 빼면 음수 두 번 해서 양수 한 번인 거랑 나타나지게 되겠죠. 됐지? 자, 그래서 다행히 너의 적분을 알고 있잖아. 참고함수 기함수도 아니기 때문에 계산해야 됩니다. 저기 있다 맞지?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t제곱. 이거 마이너스 뽑아내면 t 더하기 1의 제곱인 건 아시겠죠? 마이너스 2 넣고 이런 거에서 빼기 2배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t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1 넣고 2 넣으면 마이너스 2. 네, 애들 다 했나요? 다 했는데 그 뒤에 페이지 풀고 있으라고 했어요. 네, 그 뒤에 그 유형 기본 거 두 개만. 네. 그래서 2를 대입하면 2 4, 1, 3의 제곱 9 나누기 2의 제곱 마이너스 붙어 있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죠. 마이너스 2 넣으면 2 제곱인데 이걸 빼는 게 아니라 더해야 됩니다. 여기니까 걸러은 10개요. 1 넣으면 4입니다. 이걸 빼야 되고 마이너스 넣으면 0이에요. 이걸 빼는 게 아니라 더해야 되겠죠. 어쨌든 0이니까 2제곱 플러스 2분의 8 빼기 2제곱분의 9가 된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걱정 계산 안 해주고 자, 답만 쓰고 넘어가자 하는데 이렇게까지 더러운 계산을 나한테 시킬 리가 없잖아. 잘 오늘은 한번 해봤어요. 자, 세개의 직선 사이의 운동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뭐 할 차례다? 평면 운동을 나타내 볼 차례다. 평면 운동. 이 빨간색 키우기 싫었는데.
평면 위에서의 운동, 평면 운동이라고 우리가 씁니다. x축 원점 y축의 어떤 점 x, y에 시간이 지날수록 운동을 이렇게 기술해보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식을 매개변수에 대해서 보통 표현하는 편이에요. 매개변수에 위치라는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매개변수 t 시간이라는 걸 이용해서 위치를 표현해보면 x는 t에 관한 어떤 식으로 y도 t에 관한 어떤 식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을 위치는 ft, gt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다는 거지. t에 관한 어떤 식으로 매개변수 t에 관해서 주어져 있다. 속도는 x도 각자 t에 대해 y도 각자 t에 대해 미분한 것을 보자. 그래서 너를 f't, g't로 받아들이겠다. 이걸로 약속하자. 약속이라는 것은 속도는 위치의 변화량인데 변화율인데 각자의 축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거였구나 라고 받아들이자고요. 중요한 건 속력입니다. 속력을 절대값 속도의 절대값으로 정의했다라는 거 알겠는데 절대값 속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절대값 속도가 뭐냐? 아니 애초에 이 속도라는 게 왜 좌표처럼 나와 있느냐? 순서상으로 나와 있느냐? x의 속도, y 속도 다르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쓰는 게 아니라 순서상으로 표현했다고요. 애초에 속도가 순서상 이게 곧 벡터의 표현이에요. 사실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이게 하나의 벡터 값이야. 그 벡터를 어떻게 절대값으로 바꾸냐? 못 바꾼다 원래는. 자 그래서 수학자들이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 정의랑 또 실제 생활이랑 잘 맞구나. 그래서 벡터라는 것은 속도라는 것은 크기를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그 좌표 f't와 g't의 제곱의 합으로 정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정하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써왔던 속도, 그 다음에 거리, 위치 개념들이랑 잘 맞아떨어지고 값을 계산하기도 좋아졌고 맞나? 스칼라, 벡터에서 스칼라 값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애초에 수학적으로 벡터의 크기를 잴 때는 제곱의 합에다가 루트 붙여서 잽니다. 이게 벡터의 크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자. 요새 애들이 워낙에 물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물리에서 간단하게 듣거나 아니면 어디서 들어봤다 정도가 나오면 좋겠는데 처음 배우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죠. 어쨌든 수학에서는 정하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했어 수학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계산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 속도 개념이랑 똑같더라 이거지. 사실상 평면상의 운동도 속도의 크기, 속력을 저렇게 나타내면 되더라 이거야. 됐지? 아까 뭐 했어? 가속도 해봤자? 그럼 가속도 해봐야지. 속도 또 미분한 거 아니야? 각자 미분하자. x라는 위치를 t에 대해 2번 미분하고 y에 대한 위치를 t에 대해서 또 2번 미분한 거. 그래서 f 더블 프라임 t, g 더블 프라임 t. 더블 프라임 t가 좀 나는가? 자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자. 선생님 그럼 가속도도 똑같이 하나의 순서쌍으로 나타나져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뭐겠어? 벡터겠네요. 그래서 이걸 크기로 나타내면 가속도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 가속도가 될 수밖에 없고 니는 루트 f 더블 프라임 t의 제곱에다가 g 더블 프라임 t의 제곱을 쓰는 것으로 정의했다. 자 어차피 우리가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리는 많지는 않아요. 자, 이게 받아들일 때 식이 너무 복잡해 어려워요 하지 말고 잘 봐. 위치에 관한 식이 나왔어. 미분에서 식 나왔지. t에 관한 식 나왔어. 거기다가 t는 3초일 때 위치를 구하세요. 3 넣어. t는 3초일 때 속도를 구하세요. 두 번째 식에다가 3 넣어. 숫자 나오겠지. 뭐 5,4든 12,7이든 숫자가 나온다고. 숫자 제곱에서 더하면 돼. 숫자 제곱에서 더해서 루트 붙이면 돼. 가속도도 결국 숫자 나와. t에 관한 식이 나왔겠지만 거기다가 3 넣을 거라고. t는 3초일 때 가속도를 구할 거니까 3 넣으면 숫자 나와. 됐지? 자
자, 그래서 문제에서 속도가 얼마냐 물어보면 자, 좌표처럼 써주면 되고 좌표처럼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되고 속도의 크기 속력이 얼마냐 물어보면 제곱해서 합쳐서 루트 값 써주면 되고 가속도가 얼마냐 물어보면 2,1이다 1,0이다 써주면 되고 그 크기 물어보면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붙여주면 되고 됐죠? 자, 여기서는 뭐는 안 나오냐면 속도가 이거일 때 위치를 구하여라는 안 나옵니다. 뭐가 나와? 이동거리가 나옵니다. 점의 이동거리. 네, 아까 왜 이렇게 점이 있냐면 그게 똑같다 이거야. 점의 이동거리라는 건 이 곡선의 길이라는 건 이 점이 시간이 지날수록 쑥쑥쑥쑥 움직이잖아, 맞지? 이걸 표현해보니까 좋더라 이거지. 자, 이거 봐봐요. 속도는 뭘 뜻하냐면 이 점에서의 순간적인 접선의 화살표 이 방향 이쪽 방향으로 간다 얼마의 길이만큼이 속도고 이 길이가 얼마만큼이다가 속도의 크기야. 그게 속력이거든. 자, 구분부적법이에요 이것도. 실제로 구분부적법에 의해서 평면의 운동을 정의하자. 자, 그래서 뭐야? 선생님이 간략하게만 예를 하나 들어볼게. t는 a에서부터 t는 b까지를 이동한다고 했을 때 이 점이 fa, ga라는 점이고 이 점이 fb, gb라는 점이었겠죠. 그죠? 이 두 점 사이 직선 거리가 그냥 제곱해서 둘 빼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 점의 이동 거리잖아. 실제 이 곡선의 길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이 점이 봐봐. 예를 들어 3초 동안 움직였다 치면 우리가 3초를 30등분해 0.1초 단위로 보자고. 0.1초 단위로 보면 이만큼 움직였고 다시 이만큼 움직였고 이만큼 움직였고 이만큼 움직였고 이만큼 움직였고 이만큼 움직이고 이만큼 움직이고 이만큼 움직이고 하겠지. 이런 거야. 이거를 만약에 n 등분한다 치면 이거 작아지겠지. 그 n을 특히나 무한대로 보내면 보낼수록 이 차이는 점점점 작아지겠지. 맞나? 그래서 실제로 어때지냐면 이 부분을 아주 크게 확대했을 때 원래 이 곡선이던 게 확대하면 할수록 점점 더 직선에 가까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점을 x, fx, gx라고 했을 때 이 x라는 시간에서부터 델타 x만큼 흘러간 또는 델타 t만큼 흘러간 시간을 생각해보자. x 말고 위에 점이니까 t라고 할게요. 시간에 의해서 ft, gt라고 했을 때 델타 t만큼 흘러간 시간이 뭐야? ft 플러스 델타 t gt 플러스 델타 t였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이 점의 이동 거리는 어떻다고 할 수 있어? 점점 직선에 가까워진다면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루트 뭐야? ft 플러스 세모 t 마이너스 ft를 제곱하고 더하기 g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gt를 제곱한 거에다가 루트 씌우는 형태가 되겠네. 자, 이런 식이 나온다 이거지. 자, 이게 뭐야? 두 점 사이 거리.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돼?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더해야 돼. 됐지? 이거를 부신장 더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델타 t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얘가 뭘로 가까이가 나중에 이 식을 델타 t로 나누게 되면 다시 이거야. 이 거리를 하나의 함수라고 이게 L이라는 거리라고 하면 델타 L이잖아요. 이걸 델타 X, 델타 T로 나누게 되면 이 델타 T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 이 델타 T가 안에 들어가면서 이 안에도 델타 T로 나눠지고 델타 T가 아니라 T로 나눠야죠. 그죠? 자, T로 나누어지고 여기도 T로 나누어지면서 뭐가 돼요? 얘가 F'T, 얘가 G'T가 되는 거죠. 그래서 F'T의 제곱, G'T의 제곱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냥 받아들이자. 알겠지? 너무 상세하게 필기한다까지는 크게 의미 없어 보이는데 교과서도 안 합니다 그걸. 자, 그래서 두 점 사이 이동 거리를 A부터 B까지 뭘 적분한 거라고 하자?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 거리다. 자, 이 개념은 유지된다 이 말이야. 이미 수투 때부터 배워왔던 속력을 아까 이거 지웠구나. 이런 슬픈 이야기가 있나?
위치의 변화량 말고 이동거리라고 한다면 뭐였다? 절대값 붙이고. 맞죠? 아 이거 는이 써져 있네. 자, 이거 절대값 붙어 있으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T. 이게 이동거리였잖아. 속력을 적분한 것이 이동거리다라는 개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속력을 적분한 것이 이동거리라는 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속력이 뭐였다고? 루트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이었다는 거죠. 즉 이 값을 구해서 T에 관한 식으로, 자, 여기서는 숫자가 아니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었어야 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서 A 배서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되겠죠? 좋아요. 속력을 적분했다는 사실 변하지 않는다는 거. 대충 뉘앙스는 이런 느낌이에요. T만큼 변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직선에 가까워지니까 이 짧은 직선들을 따르르르 더하면 그 짧은 직선은 극한을 취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처럼 보일 수 있겠구나. 이 거리를 뭐하면 촤르르 더하면, 그래서 적분하면 우리가 이동거리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이걸 잠깐 지우고 그래서 점의 이동거리는 뭐였다? 평면 위의 점이었기 때문에 T는 A에서부터 T는 B까지 이동거리라고 한다면 A부터 B까지 루트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을 적분한 것이었다는 거고. 자, 그 옆에 있는 내용 먼저 설명하고 먼저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의 길이 y는 fx라는 곡선이 주어진다. 사실 곡선의 길이가 아까 이거 있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하기가 더 편합니다. 점의 이동보다는. 운동이라는 거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는 개념이잖아. 근데 곡선은 y는 fx거든. 그래서 이게 더 받아들이기가 더 편할 수 있어. 어쨌든 자, y는 fx로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 점을 어떻게 볼 수 있어? x, fx라고 볼 수 있잖아. 얘도 결국 똑같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점의 이동거리, 곡선의 길이 이 점을 이렇게 이동시킨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만이고, 그래서 아까랑 같은 개념을 사용하게 돼요. 실제 구분부적법에 의해서 n등분한 다음에 잘게 잘라보니까 나중에 직선 되더라 이런 내용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야. 그 접선에 가지고 뭐 이렇게 잘게 자른 거랑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자, 어쨌든 이거를 우리는 마치 곡선 위에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자 이거. 얘는 뭐라고 보자고? 위치라고 보자고. x가 곧 시간, x, fx라고 보고, 속도는 뭐겠니? x가 곧 시간이, 따라서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시간 t에 대해 미분한 거랑 같겠죠. 1,f'(x) 고, 우리가 사실 알고 싶은 건 속력이잖아요. 속력은 루트 1 플러스 f'x의 제곱이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a부터 b까지의 곡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곡선의 길이 l은 a부터 b까지 속력을 적분한 것과 같다. 1 플러스 f'x의 제곱을 x에 대하여 적분한 것과 같다. 혹시 저는 아예 t라고 해야지 약간 운동처럼 보이는 것 같아 하시면 처음부터 x, fx가 아니라 t, ft라고 놓고 시작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t, ft, 1, f't 1 플러스 f't의 제곱 다 똑같습니다. 그냥 앞에 배웠던 평면 운동상의 이동거리 구하듯이 곡선의 길이 구하겠다. 이게 아이디어예요. 되겠지? 그래서 뭐 하자? y는 fx꼴로 잘 나타내자. 그래서 y는 fx꼴로 나타냈으면 위치에 x, fx로 잡고 각자 x에 대해 미분해서 속도 구하고 제곱에서 더해서 속력 구하자 이거지. 됐지? 자, 그래서 예제 문제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계산이 더러운 것들이 2개 정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지울게.